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 주,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돈과 이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돈으로 불행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IT 회사를 매각해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갖게 된 해동 씨가 있습니다. 해동 씨가 수십억 원짜리 요트를 구입했고 그는 잠시 행복하지만 곧 다른 기업의 회장이 수백억 원짜리 한정판 요트를 샀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의 요트는 순식간에 흔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요트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흥미를 잃거나 자신의 형편보다 더 비싼 요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명품 차를 소유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유의 크기로 행복을 측정합니다. 그들의 삶은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이 되어버렸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혜민 씨는 그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자신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봐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재정적 도움이나 투자를 요청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녀는 극도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가 네가 하는 일이 정말 보기 좋다라고 순수하게 칭찬해도 혹시 나중에 돈을 빌리려고 밑밥을 까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결국 혜민 씨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힘든 점이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돈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지만 과도한 의심으로 이어진다면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들어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렇듯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끝없는 비교의 늪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겪는 불행은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영역에 속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들을 돈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막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자들이 돈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에서 오는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불행은 당장의 배고픔, 다음 달 월세 걱정, 자녀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는 죄책감 등 생존에 직결된 날카로운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통은 철학적인 고민이나 비교 심리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갉아먹는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의 규모 덕분에 이 원초적인 불안과 공포로부터 영구적으로 해방됩니다. 그들이 외로울 수는 있어도 단돈만 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절망은 결코 경험하지 않죠. 다음으로 돈은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두꺼운 방패가 됩니다.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가족 전체의 파산이라는 최악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생 빚에 시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질병이 닥쳐도 돈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간병인 그리고 회복할 시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질병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재앙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압도적인 위기 관리 능력 자체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불행을 돈으로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삶의 통제력을 선물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원치 않는 상사에게 굴종하고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며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강제된 노동의 불행을 겪습니다. 그들의 삶은 해야만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을 항상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이용해 가사 노동이나 번거로운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시간을 구매하고 그 시간을 자신의 내면적 불행을 해소하려거나 취미에 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는 말이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물리적인 고통, 생존의 위협,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의 압박에서 오는 불행은 부자들이 가진 돈으로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결국 부의 규모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방금의 이야기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나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인 가난도 아니고 예적금으로 꾸준하게 저축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지금의 상태가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경제는 IMF 때처럼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환율은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해 원화 가치는 사실상 반토막이 났고 은행들이 부실해지며 예금 인출 제한이 걸리며 사실상의 뱅크런 방지 조치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당장 찾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나 미국 금리 상승만으로도 원화는 하루아침에 50원에서 100원씩 출렁이며 우리의 원화 자산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2%인데 물가가 5% 오르면 통장 잔고는 늘어도 실제 구매력은 매년 3%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적금을 부지런히 넣는 사람들이 나는 안전하게 모으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지만 그 통장 속도는 현실에서는 조용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적금 또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자국 통화입니다. IMF 때 원화 폭락은 유명한 사례이고 국제 분쟁이나 환율 변동만으로도 우리의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극단적인 경우 휴지 조각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도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불행을 비교하는 문제를 떠나서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 대비 없이 현금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적금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순간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리는 계층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ETF, 금 같은 재테크 수단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 관리, 더 나아가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면 매달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단계는 가계부를 작성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을 마친 뒤에는 불규칙적인 지출 패턴을 바로잡기 위한 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질병이나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큰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통장, 그리고 경조사, 지인 선물, 여행 등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이벤트 통장을 분리하여 마련하고 월급의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해 꾸준히 적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나의 최소 생활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소 소비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았던 분들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며 지출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결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이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아예 사라지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소 생활비를 올바르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해 이벤트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처럼 다른 목적의 자금을 끌어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의지가 단단해질수록 이러한 행동들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정해둔 규칙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다면 이는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